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드캐스트 첫 순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의 발언으로 불거진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이 필요하다면 핵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강하게 제한해온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기류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 이후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단호히 막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발언은 그야말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 보수 싱크탱크 보고서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매달 미사일 도발을 하고 중국은 동해와 남중국해에서 도발적 군사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중국 해군이 서해 중립수역에 무장선박을 상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한반도의 해상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은 조건부로 허용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상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발언이 단순히 트럼프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제도전을 준비하면서 대중 강경론과 북핵 대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MD 체계 보강을 추진 중인데 트럼프 측 발언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대중 억제 전략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막대한 플루토늄 비축량을 통해 사실상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군비 경쟁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위선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북한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독주까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한국시보는 이번 발언 직후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보여준 패권적 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면 안 되며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한국이 주인이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트럼프 발언을 국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 공청회에서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선택한다면 주한미군은 전진 배치보다는 후방 억제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한미동맹 속에서 안보 주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한국이 더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조건부 핵무장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국 핵무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트럼프 캠프의 공식 기조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제이슨 밀러가 한 비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파문의 출발점입니다. 이 간담회에는 미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는 트럼프 재선 캠프의 안보 전략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의 오랜 최측근으로 트럼프의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을 구체화한 것도 밀러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사견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간담회에서 한국의 대중국, 대북 억제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는 트럼프 측근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중대한 외교 메시지를 측근을 통해 흘리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도 주요 정책 전환 신호는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측근들의 언론 인터뷰나 비공식 회의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 역시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때마다 한반도 문제를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는 한국이 더 큰 안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측근을 통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자극적 이슈를 통해 대중 강경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번 간담회에 트럼프 캠프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존 볼턴의 보좌진이 배석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볼턴은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미 전직 고위 관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트럼프 캠프가 향후 한국 핵무장을 외교의 안보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측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함으로써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안보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 억제력을 시사함으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명확한 경고를 날린 셈이죠. 그 부분에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 상대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 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자주적인 안보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언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시도를 하면 미국이 제재할 것이라는 기존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일본과의 대조적 반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발언이 보도되자마자 즉각 동북아 핵균형이 깨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이 핵을 가지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핵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국을 견제해왔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의 군사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회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비핵평화국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실제 핵전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언급한 조건부 핵무장에서 핵심인 조건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필요하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과 조건이 전제돼 있다는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안보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한국 핵무장의 조건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국의 대규모 군사적 도발, 또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 개시와 같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건부 핵무장이라는 개념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전략적인 카드입니다. 한국이 마음대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추가로 핵도발을 감행하거나 중국이 대만 문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까지 위협을 확대할 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조건은 한국에 강력한 억제력을 부여하면서도 미국이 필요할 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조건부 발언이 북한과 중국 모두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서해까지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매체들은 한반도 전쟁은 반드시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협박성 논평을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조건부 핵을 암시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부 국내 진보 세력과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선택적 핵옵션을 가지면 북한이 감히 함부로 도발할 수 없고 중국도 한국을 경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핵옵션이 현실화되는 순간 동북아 내 군사적 우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응은 한국의 선택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좋은 반론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R&D 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데 60% 이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과 중국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외에 한국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거의 없었지만 조건부 핵이 현실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건부 핵무장을 현실화하려면 한국 내 정치적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조율이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중시한 분야 중 하나가 안보 주권 확립인데 이번 트럼프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조건부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부에서는 국제 제재가 두렵지 않느냐고 묻지만 북한이 5차례 제재를 받아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은 현실을 보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담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조건부 핵무장은 동맹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앤서니 파타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능력을 갖추면 한미동맹의 대중국, 대북 공조력이 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건부 핵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 노선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한미 공동전략 안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부 핵무장 논의를 주저없이 본격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폴란드나 호주도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핵 공유 혹은 배치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올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안보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필요할 때 핵카드를 꺼낼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핵무장은 그 현실적 대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앞에 언제까지 방어적 입장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별표. 조건부 핵무장이 실제로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전략적으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대만 해협과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며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내놨습니다. 북한 또한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신형 ICBM 실험을 이어가며 한미일을 직접 겨냥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2025 동아시아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만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확장 억제 실패 시에도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 핵 억제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위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을 대비해 70여 기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겨냥 배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 TGD 배치에도 경제 보복과 외교 압박을 동시에 동원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추면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한국의 핵능력 보유 가능성만으로도 전략적 계산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핵 보유 이후 파키스탄뿐 아니라 중국의 대인도 군사 도발까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 억제 수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의 모험적 행동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은 가장 껄끄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만 핵을 갖고 있으니 대남 협상에서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해왔지만 한국이 같은 레벨의 억제력을 확보하면 그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에서 자국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을 계속 핵 없는 국가로 묶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모두 한국의 핵무장 논의 자체를 극도로 꺼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중 경제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며 압박성 보도를 내보냈지만 실상을 보면 한중 교역에서 한국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필수 분야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더 의존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카드도 예전만큼 위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핵무장은 너무 위험하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한미 핵공유 논의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핵억제 능력을 조건부로라도 논의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았고 NPT 체제 내에서도 특정 조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미국 일부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본은 NPT 체제에 있으면서도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핵무장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절대 금기시될 사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약 46톤에 달하며 이는 핵탄두 6,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이 물량을 평화적 원자력 발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일본은 핵개발 능력을 사실상 완성한 국가라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금까지 철저히 핵을 포기해왔음에도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핵무장 논의는 방어적이고 정당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기 반응과 기류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측근 발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하고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비슷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부정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주권을 강조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부터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중심에 서야 한다. 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안보실 내부에서는 조건부 핵무장까지 포함해 안보 정책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는 의견이 일부 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대목이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청와대는 트럼프 측 발언이 전해진 뒤 즉각 미국 국무부와 채널을 가동해 진위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을 공식 논의한다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전략적 모색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미 공조를 흔들지 않고 독자적 억제 옵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 회의에서 북한 핵위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이 그동안 이어온 비핵화 우선 정책에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정부 내에서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고위 외교라인 인사들은 조건부 핵무장 논의는 북중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심지어 유럽 주요국까지 자극할 수 있다며 외교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외교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만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감내한다면 결국 한국은 핵 있는 주변국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적극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은 곧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측근은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꺼리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각오하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방부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발언이 주한미군 주둔 전략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옵션을 갖게 된다면 주한미군 역할은 후방 지원과 정보자산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한국군의 독자 작전권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한국 안보의 자주성을 높이고 미국과의 동맹 구조도 상호 존중을 전제로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별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조건부 핵무장 발언 이후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중국의 움직임과 그 의도, 그리고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한다면 한중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한국이 미국에 이용당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발은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속내는 한반도를 핵없는 상태로 묶어 한국을 계속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묵인 또는 지원을 해왔고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경제 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한국 핵무장 논의에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부 핵무장이 한국의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보복 카드로는 경제, 관광, 한류 차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한국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중국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 반도체 업계는 한국산 소재의 장비 수입이 막히면 3개월 내 주요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중국이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 자국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사실상 한국을 향한 공포심을 부추기려는 심리전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중국은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에 전개하고 자국 군용기와 폭격기가 KDIZ를 빈번히 침범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영공을 직접 침범하거나 군사 충돌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과 한미연 압전력의 억제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핵 억제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위협은 그동안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은 언론과 SNS를 동원해 사드를 철수해야 평화가 온다는 프레임을 확산시키려 했고, 국내 친중 세력과 일부 극자 매체를 통해 반미, 반정부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국민 여론은 북한, 중국의 핵 군사 위협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리전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 옵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순간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패권 전략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잡아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경제 압박에도 자국의 방위력을 꾸준히 강화하며 중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도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정히 실효성을 분석하는 자세입니다. 중국은 핵을 가진 대국으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에 실제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과 충돌하면 한미동맹, 나아가 국제 공급망까지 위험에 빠지고 스스로의 경제, 외교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면 중국의 위협은 허세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된 후 북한의 반응과 내부 계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측근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핵을 가지려 한다면 전면 핵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핵은 우리의 전매특허이며 남조선의 핵이 들어오는 순간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그동안 북한이 반복해온 전형적 공갈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소한 사안에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강화되면 협박의 수위는 올라가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패턴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과시하고 있지만 핵 사용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경제난과 국제제재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생계가 극도로 악화돼 탈북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대외 협상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독점이 무너진다는 불안감이 북한 지도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조건부 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의 협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보면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통해 인도와 대등한 협상 위치에 서자 양측 모두 핵을 사용하는 데 극도로 신중해졌고 오히려 대규모 전면전이 억제되었습니다.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은 이런 상호 억제 구도를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옵션을 준비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 명분만 강화하게 되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는 북한이 협박 수위를 올리면서도 실제 도발 수위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동아태 전문가 에반스 리비어는 한국이 핵카드를 꺼내면 북한은 핵독점 지위를 잃게 되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는 한국의 핵옵션 논의가 북한에게 있어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이며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체제를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실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북 정책의 전환점으로서 조건부 핵무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북한은 외교적으로도 조건부 핵 논의를 강력히 막으려 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 전략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이 같은 시도는 외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방어적 입장만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더는 핵위협을 일방적으로 감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 측근의 조건부 핵무장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와 의회의 반응을 다뤄보겠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다양한 시각이 분출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공식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안보 우려를 심각하게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고수하면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나타낸 상당히 절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맞아요. 미 국무부의 입장은 트럼프 캠프의 기류와는 결이 다르지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의 안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보다 강력한 억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번 발언처럼 한미동맹을 기존 방식과 다르게 운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에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핵을 개발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갖추는 방안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식 접근은 한국을 종속된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은 NPT 체제를 흔들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우려도 여전히 강합니다. 미국 내 진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 대만, 심지어 호주까지 핵개발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확산 가능성이 중국과 북한의 핵독점을 깨뜨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의 최신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 논의는 한미동맹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핵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림으로써 한미 간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 범위, 정보 공유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일부 미 보수 성향 의원들은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한 독자적 억제력을 보유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부담을 줄이고 유연하게 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조건부 핵무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자국 안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미동맹 내에서도 이번 논의가 자칫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조건부 핵논의는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대등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안보 필요성을 조율하면서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의 조건부 핵무장 발언 이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특히 미국 이외의 동맹국과 중립국에서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동북아 핵질서의 분기점으로 표현하며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핵을 선택할 가능성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에 심리적 충격을 줬다고 보도했고, 독일 슈피겔은 한국이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석은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가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안보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NATO 동맹국 일부는 한국의 상황을 자신들의 경험에 빗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안보연구소는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NATO 핵공유 체계는 유럽에 실질적 억제력을 부여했다며 한국이 독자적 핵억제 옵션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 중국 위협 하에서 정당한 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일부 친중 성향 국가들은 한국의 핵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은 지역 긴장을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갈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는 자국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오히려 한국의 억제력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중립적 이미지를 가진 국가들에서도 한국 핵논의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의 지속적 핵위협이 한국의 핵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이 동맹 속에서 합리적 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제규범의 위반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핵무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위협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억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달리 동남아 주요국들에서는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방연구소는 한반도 위기가 한국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내 안정을 위협한다며 한국이 자체 억제 수단을 갖추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옵션 논의가 주변국들에게도 일정 부분 안보적 신뢰감을 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에 가장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이 한미동맹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잃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핵논의를 통해 일본과 동등하거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만큼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과의 비대칭적 안보 구조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가 기존 비핵화 패러다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 아르노 베르나르는 한국은 오랫동안 비핵국 지위를 유지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려 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계속되자 독자 억제 카드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제는 한국이 지역 안보의 피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가 동북아 핵군 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 핵도미노를 촉발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자신들의 핵능력과 군사 팽창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핵탄두 수를 1000기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공식화했고 일본은 이미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며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북아에서 실질적으로 핵군 비경쟁을 주도해온 것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한국은 70년간 비핵 원칙을 지키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했지만 북한은 6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도발로 핵위협을 상수화했고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까지 군사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적 핵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핵군 비경쟁을 촉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핵위협 상황에 대응하는 억제 조치로 봐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가 자칫 한중일 핵군 비경쟁 구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억제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R&D 연구소는 한국이 핵억제력을 준비할 경우 주변국들은 오히려 한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며 무력 충돌 가능성은 줄고 대화 여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억제력이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군 비경쟁의 불씨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한국은 조건부 핵논의를 동맹과 긴밀히 조율하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작전 능력, MD체계, 첨단 정찰 사이버전 역량을 동시에 보강함으로써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뢰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또한 한국이 조건부 핵논의를 대북이 대중 억제 수단으로 한정하는 외교적 프레임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핵능력을 확산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 EU 등 5호 세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 때와 달리 이번엔 한국이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해야 비슷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핵논의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건부 핵무장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안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원칙을 지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안보 전략을 논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무장 논의가 국내 분열로 이어질 경우 대북 대중 억제 효과는 물론 국제적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조건부 핵논의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군비 확장 속도를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카드 가능성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동기가 커지고 중국 역시 주변국들의 핵능력 확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동 사례 모두 상호 억제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규모 충돌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조건부 핵무장 논의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옵션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관료와 싱크탱크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움직임은 동맹 내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측근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조건부 핵무장을 동맹 강화의 한 축으로 보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R&D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핵억제 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주한미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식 안보 전략은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비와 억제력을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한국이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댈 수 있는 대등한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과거 한미 관계는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한국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조였지만 한국이 조건부 핵옵션을 보유하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대북이 대중 억제 능력을 자력으로 일부 수행하면서 한미가 상호보완적으로 안보를 분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자국의 안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은 한국의 핵논의가 한미동맹의 비핵우산 체제를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은 상호이익과 신뢰입니다. 한국이 핵옵션을 논의하면서도 동맹 내 투명한 협의를 통해 미국과 충분히 조율한다면 오히려 한미 간 상호 신뢰가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핵논의는 미국과의 공조를 전제로 한다.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현실을 미국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핵논의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관리된다면 동맹 관계는 단순히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경제, 정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 중국의 도발 가능성을 낮춘다면 미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맹에 상호이익을 주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한미동맹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는 일본과의 삼각 안보 협력 구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길 원했지만 한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면 일본도 한국과의 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한미동맹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삼각 협력 구도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한국의 전통적인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조건부 핵무장 논의가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접근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30년 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부터 9.19 평양공동선언 2018까지 여러 합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건부 핵 논의가 기존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까지는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기조였기 때문에 조건부 핵 논의는 비핵화 노력의 후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행동으로 보여왔고,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보다는 전략적 방치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비핵화 약속을 고수하면 오히려 안보 공백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회의에서 비핵화는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당장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핵화 원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균형점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건부 핵 논의는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해 비핵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한국이 억제력을 갖출 경우 북한은 협상에서 더 이상 핵을 협박카드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며, 역설적으로 조건부 핵 논의가 비핵화 목표 달성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이란 핵합의 사례에서도 이란이 핵 능력을 보여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었기에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억제력을 갖추면 북한도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핵 논의를 비핵화 노력과 정면 충돌이 아닌 보완으로 설계하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 조건부 핵은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하기 위한 억제수단이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한다면 언제든 핵 논의는 중단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 평화를 원하면서도 현실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도 이 논리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조건부 핵 논의가 남북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북한은 2017년부터 비핵화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최근에도 ICBM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핵 문제가 아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이 억제력을 확보한다고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확실한 억제력을 보유하면 북한도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조건부 핵 논의와 병행해 기존의 대북 평화 협상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9.19 군사합의 같은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되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경우 조건부 핵 옵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조건부 핵론의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 안보를 확보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핵 논의가 일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과 이를 한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측근의 발언 직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동북아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측근은 한반도에 핵이 생기면 일본은 미일 동맹 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 독자성을 가장 껄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증강과 잠재적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핵 억제 능력을 갖는 것에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미일 삼각 공조 구조에서 일본이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종속시키길 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조건부 핵논의로 억제력을 갖추면 한미일 공조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 재편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 긴장 상황을 활용해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헌법 개정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일본은 자위대의 선제 타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억제력을 갖추면 일본이 북한 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건부 핵논의는 일본의 군사 확장 명분을 약화시키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위대의 군사작전을 미국과 연동해 준비해왔지만 한국이 자주적 억제 능력을 보유하면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능력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중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 관계에서 소극적 수세가 아니라 적극적 균형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일 경제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일본은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이후 한국은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이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조건부 핵논의는 경제의 안보 전반에서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략적 독립성을 확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국은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소통 창구는 유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조건부 핵옵션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일본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분명히 해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부당한 간섭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핵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이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논의를 한미 동맹 강화와 연계한다면 일본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국이 핵논의를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아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적 대등하게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핵무장 가능성을 흘린 진짜 이유와 그 정치적 목적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시 대선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단순히 한국 안보를 위한 배려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강경 이미지 부각, 대외적으로는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다층적 계산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이 자국 안보를 더 책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동시에 북핵 위기를 자신의 협상력으로 포장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이번 조건부 핵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줄이고 동맹국이 스스로 방어하라는 고립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핵옵션 허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미국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데 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북한과 화염과 분노, 파이어 앤드 퓨리 발언으로 대립각을 세운 후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세를 뒤집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핵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자극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트럼프가 아니면 다루지 못할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식 전략은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리스크입니다. 기회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과 한국의 안보 필요가 맞아떨어져 조건부 핵논의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다는 점이고, 리스크는 트럼프가 필요에 따라 한국의 핵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동맹국과 합의했던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번복한 전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이 한국 외교안보당국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발언을 한국이 독자적 안보 정책을 주도할 기회로 삼되 트럼프 개인의 정치 일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한미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발언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협의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청와대가 발언 직후 미 국무부와 교차 확인을 시도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의 발언은 대중 강경 노선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체제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중국의 군사 굴기에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핵옵션 시사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던진 카드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별표. 조건부 핵론의 이후 예상되는 새로운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측근의 발언으로 한국 핵옵션 논의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자 동북아 안보 구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째, 한국이 억제력을 갖춰 한중일 삼국 관계에서 일본과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적 균형자로 올라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새로운 차원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한국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둘째는 한국의 핵논의가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한국에 강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내부 정치적 분열로 인해 논의가 무산되거나 중단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북한과 중국은 한국의 분열을 틈타 핵 미사일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명확한 전략 없이 조건부 핵논의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전락시키면 오히려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국이 조건부 핵논의를 발판으로 북한이 중국과 새로운 협상을 주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고 대화 국면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핵합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실질적 억제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을 때 협상이 훨씬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한국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길을 가느냐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조건부 핵논의와 한미동맹 강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로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전도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한미일 삼각협력 구도 속에서 일본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이 주체적으로 안보 구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안보 컨센서스가 필수입니다. 여야가 정권에 따라 안보 정책을 흔들지 않고 조건부 핵논의의 방향성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때만이 대외 협상에서도 한국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들에게도 한국은 전략적 일관성을 가진 국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외교의 안보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향후 한국이 조건부 핵논의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강력한 억제력을 담보로 평화체제 재개를 이끌어내느냐는 동북아 질서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주변국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설계할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일 뿐이며, 이제는 한국이 능동적으로 시나리오를 주도할 차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한국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억제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제 누구의 그늘 뒤에 숨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생존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